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독일 측 대표가 자신의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이스라엘 출신 남편을 한 번도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어느 순간에 목이 메이며 눈물을 보였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의료 시스템을 포함한 복지 시스템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미혼모라는 단어에 현재 우리와 같은 동정어린 눈길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 어머니는 입양하였고 본인은 미혼모로서 한국을 찾은 스웨덴 여성이 있었습니다. 입양아의 미혼모. 언론은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정작 그녀는 밝고 당당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사회가 미혼모라는 사실에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생명을 잉태한 사람과 아기 생명 자체에 더 관심을 두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의대를 문과생이 지원합니다. 의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편입하려 해도 문과를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의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에 깔고 있기를 독일 사회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예방의학도 독일이 우리에 비해 한참 앞서 발전해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은 병원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독일에서 대기업 문화 한 토막을 보쉬의 예를 잠깐 들어 소개해볼까 합니다. 6.25 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남쪽에는 사고 묻힌 인분이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고학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생계도 꾸려가야 했습니다. 1960년대 말 수입무역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상공회의소에 비치된 세계 주요 기업 편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서울중앙우체국에 가서 텔렉스로 보냅니다.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보낸 것입니다. 몇 주 후 한 군대 회사에서 답신이 왔는데 그 회사는 독일의 보쉬였습니다. 부품을 고르고 돈을 보냈는데 보쉬는 그 부품을 항공운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품값보다 항공료가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수년이 지나 보쉬 관계자가 한국에 왔을 때 알려진 자동차 제조회사가 없는 가난한 한국에서 날아온 텔렉스를 신기하게 생각했고 몇 년 지원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부품을 적자를 보면서 항공으로 보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보쉬와 연을 맺고 장안평에서 보쉬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보쉬가 직접 한국 진출을 결정하면서 보쉬는 이분에게 막대한 현금 보상을 해주고 이분이 건축한 장안평 4층 건물 중 1, 2층에 세를 얻어 들어옵니다. 이분은 이 보상금으로 명동에 4층짜리 빌딩을 신축하고 거기를 모대기업 의류회사에 1층에서 3층까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 사무실을 내었습니다. 명동에 건물을 준공하던 날 이분은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자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렸고 장안평에서 둘이서 돼지 껍데기를 먹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6.25 이후 북한에서 넘어온 이북분들은 명동에 땅이나 건물이 있냐를 성공의 지표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장안평의 건물, 명동의 건물, 대치동의 단독주택, 한남동의 외국인 아파트 2채 등 홀연단신으로 40년간 이룩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과 아들을 영국과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 나중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시켰고 도중에 아들은 능력이 없다 하여 삼성으로 취업시켰고 딸은 아버지의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은 중국 심천과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심천까지 아시아나가 가는 길에 멀리서나마 고향 땅 황해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매년 고향 땅 한번 밟을 수 있을까를 고대했지만 결국 몇 년 뒤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분의 재산은 사모님과 2자녀에게 남겨졌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보쉬는 장안평 어두운 골목에서 제품을 팔았던 청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그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안평 거리의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보쉬는 이분을 파트너로 말하고 파트너로서 존중했으며 파트너로서 충분한 예우를 해주었습니다. 홀로였던 분의 삶, 이분의 배우자, 그리고 이분 자녀의 삶이 보쉬라는 업체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분은 멋진 신사였고 멋진 무역인이었지만 저는 이분과 파트너를 맺은 보쉬가 더 멋진 회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선배는 우리나라 대표 전자회사 이름을 들으면 분개합니다. 본인이 중동시장 개척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부서원을 다 바꾸고 그 회사가 현지 바이어와 직접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나마 유한양행을 설립한 고유일한 박사님처럼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담고 살 수 있는 분이 한국 땅에 있었던 것을 위로로 삼습니다. 기업 문화도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철학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가면 이들이 구축해놓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의식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사람이 먼저고 다음이 자전거, 다음이 오토바이, 그리고 마지막이 차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폭스바겐의 고의적 배기가스 조작은 충격이 큽니다. 독일인에게는 외국인이 느끼는 이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연일 크게 보도하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끔 부러운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적 인물이 많다는 것이고, 독일이 부러운 것은 그 시민사회가 이루어놓은 인간 중심의 합리적 사고입니다. 아마도 폭스바겐 사태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합리적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보상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동일한 문제를 낳았다면 그 해결 방식은 매우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주요 언론이 친일과 독재와 재벌 기업의 사슬에 매여 있으니 결국 시민 각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